와, 이건 예술이야. 아트지, 아트. 우리는 흔히 아름답고 근사한 걸 보거나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름다움은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가치의 가치, 오늘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고 누구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의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4.15 총선. 네.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 네. 또 이제 뭐 새벽에 결과가 접전 지역까지 네. 쭉 나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개표 방송 보느라 밤에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예, 저도 눈이 좀 빨갛죠? 네. 이사장님도 당연히 뭐 한 표 행사하셨겠죠? 예, 뭐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소독도 하고 비닐장갑 끼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장애인 남편을 두신 어르신께서 네. 무슨 호소를 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제가 막 바람을 잡아서 사람들이 막 계속 모시고 와야죠 막 이래갖고 또 투표를 한 그런 보람도 있었고 네. 눈이 빨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예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예술을 정말로 진행으로 실천하신 우리 조연재 아나운서님을 앞으로 혹시나 못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슬픔 때문에 네. 눈이 빨갛습니다 지금. 네. 아주 재치 있는 뭐라고 그래 거짓말 하얀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아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특히나 장애인 비례대표의 경우 이제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이번 21대 이 선거에서도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정확하게 다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이는 그 후보들도 꽤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좀 기대가 크시죠? 이 처음에 장애인계를 대변한다 해서 국회에 들어간 그 의원이 이제 네. 이성재 의원이라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어요. 이게 1996년이었습니다. 15대 네. 때. 그 이후에 이제 여야가 공히 이제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분을 비례대표로 뽑자. 그리고 이제 했던 것이 2004년에 17대부터인데요. 네.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이라고 있었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나라당 때는 정화원 의원이라고 이제 시각장애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좀 제도화되는 듯 하다가 그 뒤에는 이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모든 장애인이 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고향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네. 장애인 대표성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 쉬었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미래한국당에는 두 분을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종성 예비의원. 네. 또 우드비라 그러죠 이거를. 네. 김예지 예비의원 이런 두 분이 이제 입성할 것 같고. 네. 또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최혜영 우드비 의원 네. 이분이 이제 입성하실 것 같고 또 장애인 당사자는 아닌데 정의당의 동생이 뇌병변인 장애인 가족인 장혜영 씨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장애인 예비의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번에 좀 많아졌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지금 예. 말씀해 주신 그 15대 17대 네. 때 비해서는 정말 많은 이 비례대표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어쨌든 정말 이제 대표성을 띠고 국회에 입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또 이제 어쨌든 총선 바로 다음 날이고 우리가 네.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분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앞서서 저희가 예술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같이 주제 예술일까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도 이제 예술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2월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 인기가요를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더 크로스의 메인 보컬 김혁건 씨를 보면서 장애인 예술 활동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이 좀 잘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더 크로스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김혁건 씨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를 겪으면서 가수 활동을 그만두게 됐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주 부단한 연습을 했습니다. 특수장치를 또 네. 이제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무대에서만큼은 진짜 한창 활동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고음 무대를 선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수장치를 통해서 뭔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아티스트의 모습을 다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아름답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종족 예술 행위 자체, 이런 예술 행위 자체보다는 장애라는 특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장애를 막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 자리에 다시 섰다라든가. 네. 뭐 이런 모델로 좀 그 예술인들을 보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씁쓸할 때가 있는데. 네. 장애라는 거는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그게 당연히 그 장애를 소거하기 위해서 사회가 같이 가서 예술성을 되살리는 거는 상당히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이런 무대를 펼쳤다. 네. 장애를 이겨내고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장애를 좀 왜곡하는 표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써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장애인과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적절한 정의를 알아두는 게 첫걸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예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과 좀 다른 걸까요? 뭐 예술은 예술이죠. 네. 뭐 장애인이 하든 누가 하든 예술은 인간이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 조금씩 구분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장애인 예술이라는 표현을 이제 장애인이 주체가 된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라는 뜻들을 갖고 있어요. 네. 또 이제 장애 예술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건 장애인에 의해서 장애 경험이 반영되는 예술이다.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포용적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장애인은 물론 노인 등 예술 활동에 소외되어 온 다양한 소수 집단들의 그런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 인클루시브한 아트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서클상 네. 서로들 말들을 이제 다르게 만드는 측면도 있죠. 아하, 네. 뭐 이제 이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다면요. 이 장애인 예술, 뭐 장애 예술, 뭐 포용적 예술, 뭐 예술의 주체를 가리키는 표현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 예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애 예술은 이제 자신의 장애를 다루고 장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는 경우를 이제 장애 예술이라 그러고요. 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라는 주제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창작 그 초점에 네. 의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들을 뭔가 장애인 예술이라고 장애인 예술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예술계와 장애인 예술계를 넘나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장애인 예술가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내부에서 심각하게 이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넓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만들어낸 예술품을 보고도 기성 예술가들이요. 완전히 감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앞에 꼭 장애인이냐 장애예술가냐 이런 걸 붙여서 이해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네. 뭐 그림도 그렇고요. 어떤 음악도 그렇고요. 네. 그 작가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 감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예. 하고 그 다음에 뭐 작가나 아니면 예. 작품의 의도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앞에 타이틀을 붙이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그냥 모르고 오히려 그렇죠.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경우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고갱도 네.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사실 그렇게 맨정신으로 그린 것보다는 어떤 거에 의존해서 뭐 무슨 럽생트라는 그런 어떤 알코올릭 그런 네. 성분에 의존하면서 환각작용이 곁들여져서 명작이 나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 나중에는 그 정도면은 뭐 신체적 장애가 생기기도 했고요. 거의 중독 내지는 그 알코올릭 네. 뭐 그런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작품에 그 집중해서 즐긴 다음에 네. 그때 나중에 이게 지적 발달 장애인 아무개가 그린 거라는데 기가 막히네. 이런 거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문보 선생님 있잖아요. 네. 김기창 화백. 그분은 뭐 형제가 다 이렇게 화가지만 그 김기창 화백님은 언어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 명작을 남기시잖아요. 네. 근데 김기창 화백님이 언어 장애인인데 언어 장애인 작품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단 즐기고 향유하고 향수한 다음에 나중에 뒷얘기로 듣는 건 오케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장애예술 현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살펴볼까요? 그 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줄여서 장문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2018년에 발표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예술인은 5,972명이다. 그러니까 약 6,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장애인 예술 활동가는 25,722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애인 예술 쪽으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장애 예술인은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활동 분야를 보면은 음악이 제일 많아요. 38%고, 네. 그 다음에 문학 미술 순으로 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전체 70%고요. 또 활동 기간이 보면 좀 짧긴 해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장애예술인이 7년 반 정도 활동하는 걸로 나타났고 또 비장애예술인은 10년이 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장애 부분이 활동 기간을 뭐 늦게 시작한 이유도 있어요. 뭐 중도의 장애를 당한 이후에 늦게 이제 이런 예술계에 입문해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없는 불행한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일찍 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일찍 졸업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애 예술인이 꼽은 그 어려움은 지금까지 보면은 역시 연습을 하는 공간 이런 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집이 있어도 집도 고쳐야 되고요. 또 무슨 이제 이렇게 배리어 프리로 고쳐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습을 하고 이런 공간도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이 창작 활동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때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장애인 중에서 이제 미술하는 분들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때부터 이게 10년 전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체육관 밑에 어느 그 1층은 이제 배리어 프리가 용이하니까 네. 그쪽에다 공간을 마련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그분들 열심히 나와서 이 창작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은 발전을 발전을 이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네, 그만큼 뭐 법과 제도가 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건 거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제도 있고 장애인 예술가 등록제, 전체 예술가 등록제가 있어서 등록을 한 예술가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장애인 예술가 쿼터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까지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완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창작을 하고 발표를 하고 뭐 교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대학로에 보면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라는 게 있어요. 장문원이라 그래요. 네. 뭐 그게 있어서 나름대로 창작 활동을 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산 규모도 작고 또 아직까지 이 전시 공간 이런 것도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은 그런 조그만 공간이 생겨놓으니까 가서 보고 더 큰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 오늘 이제 같이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네.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해드렸더니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동안 즐겁고. 조연지 아나운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니요. 이사장님 목소리 멋지신 이성규 교수님 그동안 즐겁고 유익한 정보 감사했습니다. 3370 청취자님 5014 청취자님 덕분에 몰랐던 이야기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성규 이사장님 다가올 5월 3일 일요일부터 새 프로그램으로 또 청취자분들 만나 뵙게 됩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됩니다. 그 프로그램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청취자 여러분님께서도 이런 그 제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연지 아나운서께서는 그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곧 따님을 출산하시는데 네. 우리 모두 조연지 아나운서님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